안녕하세요. 주식이라도 살걸 클래스의 제익입니다. 지난주 테슬라가 600불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심란한데요. 이러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테슬라 관련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3위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개별 이슈뿐만 아니라 제조관이 서비스 중심으로 가면서 테슬라의 이익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심화학습적인 내용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위를 기록한다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내연기관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증가된다는 모습을 보면서 테슬라 관련 이러한 긍정적인 보이스보다는 부정적인 보이스가 좀 가득했던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 노이즈들도 나왔는데요. 밸류에이션은 폭스바겐 대비 5배다. 여러가지 결함들, 그리고 중국, 유럽, 미국에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으로 900불까지 갔던 테슬라가 지난주 600불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900불까지 갔던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3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주분들께서는 이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추배를 할지, 매도를 할지, 홀딩을 할지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 자동차 3위 시장인 일본에서 테슬라가 선전하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자고로 세계 자동차 3위 시장 일본은 해외 브랜드보다 자국 브랜드 비중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6년 전에 이미 진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 200대 수준으로 판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에. 하지만 이러한 일본 시장에서 모델3 가격을 25% 할인하면서 모델3에 대한 주문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주말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사이트의 내용을 captu해 왔는데요. 이전에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기준으로 551만엔 하나로 5,300만원이었던 이 가격을 429만엔, 4,460만원 선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격은 자국 브랜드의 전기차 대비도 낮은 수준,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서 이러한 가격 인하로 해서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3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가격 경쟁력으로 수요는 더 올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배송 시기 또한 기존 6주에서 8주가 걸렸던 것들이 2배 이상 12주에서 16주로 걸리는, 다시 말해서 테슬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판매가 늘고 있고 배송 시기가 늦어지는, 인기가 많은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가격 인하를 가지고 그냥 일본에서 잘 안 팔리니까 싸게 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인하 정책은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큰 관점에서는 글로벌 판매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세계적인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한국에서는 아이오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경쟁력들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경쟁국의 브랜드보다 더 싸게 전기차, 그러니까 모델 3와 다른 모델들을 공급하면서 그 생태계를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시키고 서비스를 확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블룸버그 자료에서 가져왔지만 자동차 제조 매출은 2,500조 시장이고요. 서비스 매출은 7,000조의 시장입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러한 큰 시장이고, 이익률 또한 자동차 제조 매출은 130조, 서비스 매출은 2,100조입니다. 거의 15배 이상의 규모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가격을 낮춰서라도 서비스 시장의 파이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이익률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가격을 일부 다운시키더라도 그 테슬라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험, FSD, 그 다음에 컨텐츠 서비스, 인프라, 슈퍼차저와 같은 충전 인프라 같은 것을 구성하면서 그 매출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자동차 가격을 인하시켜서 많이 판매하겠다라는 그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요. 이런 싼 가격의 자동차를 공급함으로써 큰 서비스를 얻게 하려는 어떤 글로벌 판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품을 싸게 공급해서 그 부가가치인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현대차 분석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테슬라의 멀티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제조업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데이터, 교통과 보험 사업 연계, 그리고 컨텐츠, 음악, 영화, 게임, 컨텐츠 중계, 이제 운전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컨텐츠를 공급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 다음 에너지, 슈퍼차저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를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모빌리티, 그러한 테슬라 여러 모델을 공급함으로써 나중에 로보택시 사업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설명에 따르면 테슬라를 보유한 고객들의 유효 시간에 그 테슬라 모델이 실제로 로보택시로 움직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렇듯 이렇게 멀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테슬라는 제품을 싸게 공급하지만 서비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이 뚜렷하고 이 고밸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모델 3가 전 세계에 모두 진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컨텐츠, 에너지 인프라, 모빌리티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장할 수 있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현재 저는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일본에서의 판매가 급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테슬라가 일본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서비스업을 확장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다른 큰 나라에 이러한 기가급의 공장을 증설을 해서 제품에 대한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제품 모델로 인해 크게 누릴 수 있는 부가가치, 서비스업들을 확장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보다 향후에 테슬라가 기대되는 것이고 그 주가가 그만큼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에 대한 기추가 주목되고 저도 이러한 테슬라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속상한 분들도 계실 거고 추매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